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말에는 원래 영상을 안 올리기로 했는데 오늘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확정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어떤 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오른 회사를 보면 뭐 게마슬 업체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지금 보시면 여기 뉴스도 보면 이제 한국 게마슬 업체가 바이든 수혜주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나이가 37살 차이인데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올랐죠. 그러면 진짜 한국 게마슬 업체에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이든 관련 수혜주는 한국의 게마슬 업체냐?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테마로 상승하고 말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면 뭘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일까? 이거는 맞죠. 저희 포트에도 있어요. 풍력, 태양광은. 한번 볼게요. 저희 포트에도 여기 보시면 풍력, 이거 두산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두산이랑 여기 서암기계공업, 이게 풍력 관련주죠. 그죠? 그러면 이 테마가 과연 진짜로 이제 바이든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냐. 저는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 회사들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매도하고 나중에 저가로 떨어질 때 다시 매집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풍력이라는 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자본도 있어야 되고 많은 시간도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원자력은 이미 시스템이 갖춰 있어서 바로바로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풍력이나 태양광으로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과 자본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된 게 확정되면 급등을 한번 하겠죠. 그러면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가로 떨어지면 조금씩 다시 매집하면 되겠죠. 어차피 신재생 관련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는 꼭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는 저희 포트에도 있죠. 전기차 관련 포트는 여기 보시면 여기 답니다. 황금 SD, 일진파워, 비츠로테크, SK이노베이션, 에코캡 이런 식으로 전기차는 당연히 무조건 포트에 있어야 되겠죠. 전기차가 포트에 없는 거는 주식 투자자가 아니죠. 무조건 포트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도 포트에 포함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미 오른 거 말고 오르지 않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아까 KBS에서 심야 토론을 보면서 생각이 좀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심야 토론 보자마자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건데, 바이든이 한일 관계를 강하게 중재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보시면 저는 바이든이 이렇게까지 한일 관계에 관심이 있는지 정확히 몰랐는데 일단은 이거 볼게요. 이게 지금 2013년 뉴스인데, 이때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한일 관계 조속히 정상화 돼야 된다. 그때는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일 밑에 뉴스를 보면 한일 관계 개선 나선다. 바이든 일본의 문제 해결 독려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국이 우리나라만 압박했는데 바이든은 일본한테도 압박을 한다는 거죠. 이 밑에도 보시면 같은 뉴스죠. 왜냐면 최근에 이거 지금 2020년 11월 5일 며칠 전 뉴스인데, 바이든이 일본 아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실망했다. 그러니까 얘는 얘는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강하게 한국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본한테도 야 그렇게 하지 마. 서로 이렇게 동맹국이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미국이 큰형님인데, 큰형님이 어떻게 보면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말하자면
동생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라 좀 미국이 거의 아버지 뭐 그런 나라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아버지나 큰 형님이 야 니네 앞으로 좀 잘 지내, 친하게 지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전에는 일본한테 압박 안 하고 우리나라한테만 압박했지만 지금 이거 보시면 바이든은 일본한테도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미 그 한일 간의 그 비행기가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일 간의 그 비행기도 많이 다니고 있고 이런 관계 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유는 이제 한미일 동맹 관계를 강하게 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겠죠. 그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바이든은 한일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싶어 해요. 그죠? 지금 현재도 한일 관계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지금 이것도 최근에 나온 뉴스, 11월 6일에 나온 뉴스인데 밑에 보시면 부통령 시절에도 한일 관계 그 갈등을 중재를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아베 야스쿠니행 비판을 주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한일 관계는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저희 불매운동도 했었잖아요. 한국 일본 관계에서 불매운동도 많이 했었죠. 이런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받은 업종에 이제 제가 보기엔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막 그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때 뭐 일본 맥주도 안 마시고 뭐 일본 관련 컨텐츠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하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뭐 나라에서 주도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뭐 국민들이 주도했다고 하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엔 나라 측에서도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약간 그 조장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피해받은 업종 뭐 롯데쇼핑, 애니플러스, 대원미디어 이런 업종 제가 대원미디어 실적이 안 좋다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한일 관계 때문에 그 실적이 3분기에 2억밖에 안 나온 이유도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종목으로 애니플러스를 추가할 거예요. 애니플러스가 어떠한 업종이냐면 보시면 이게 애니플러스입니다. 한일 동시 방영 채널, 그죠? 한국과 일본 그 만화나 이런 컨텐츠들을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주가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제가 실적이나 이런 걸 좀 볼게요. 지금 배당은 안 줘요. 배당은 안 주지만 이 대주주 지분이 거의 80%. 이거는요,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2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 뭐 바로 상한가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사시면 안 돼요. 많이 사면 안 되는 이유는 시총이 380억밖에 안 돼요. 이거는 조금만 소액만 사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애니플러스도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실적도 뭐 별로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닌데 워낙 시총이 작고 보시면 대주 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약간의 테마만 형성되면 이거는 뭐 상한가가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애니플러스를 신규 포트로 저희 포트 종목에 여기에 애니플러스를 바이든 외교 수혜주 한일 관계 관련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애니플러스 오늘 추가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롯데쇼핑부터 볼게요. 롯데쇼핑 아시죠? 롯데쇼핑은 그 일본과의 관계가 밀접하죠. 일본에도 그 기업 이 롯데쇼핑이 일본에서도 뭐 롯데리아도 있고 다양한 그 유니클로도 롯데쇼핑 거죠. 그런 식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그런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 기업이죠.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롯데쇼핑 주가는 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HTS를 안 켜놨는데 그냥 이걸로 볼게요. 주가 보시면 거의 뭐 29만원에서 5만원까지 떨었다 지금 8만원 정도.
49만원, 거의 50만원대에서 지금 8만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뭐 한일 관계 악화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된 시점에서도 이게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롯데쇼핑도 좀 봐야 되고, 대원미디어는 제가 대원미디어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원미디어 아까 그 애니플러스는 이 방송국 채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대원미디어는 제가 찾아봤어요. 3개가 있더라고요. 전 2개 있는 줄 알았는데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TV 그 유선방송 보시는 분, 케이블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애니원 이거 대원미디어 겁니다. 찾아보시면 이거 대원미디어 거고요. 그리고 또 애니박스도 대원미디어 거예요. 짱구는 못 말려, 이거 대원미디어에서 짱구 캐릭터 뭐 예전에 짱구 잠옷 같은 거 파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애니원, 애니박스, 그리고 채널 J까지 이거 다 일본 관련 그 방송 채널. 그러니까 대원미디어는 일본 방송이 3개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그 대원미디어에서 닌텐도를 팔고 있는 거 알죠? 닌텐도도 일본 거고, 예전에 제가 작년에 그 3분기에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이제 닌텐도가 이제 불매운동 그 대상이 된 부분도 분명히 약간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지금 가뜩이나 인기가 많은데 더 인기가 많아지겠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슬램덩크나 드래곤볼 다 대원미디어에서 유통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요 3개 기업이 앞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도,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정치 테마주로도 저는 이낙연 관련주가 많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낙연이 그 일본과 관계가 밀접한 건 다 아시죠? 주식 투자자분들이 이낙연이 일본과 관계가 있다는 걸 모르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요 3 기업,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 다들 요것만 보고 있잖아요. 뭐 개맛살 업체랑 뭐 풍력,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관심 안 받고 있는 거를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까 약간 생각을 하다가 심야톤을 보고 소름이 돋아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벌써 이제 새벽 1시로 다가오고 있는 시간인데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분명히 테마가 형성될 것 같아요. 분명히 조만간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확정되면 한일 관계, 동맹국 강화를 그 언급하면서 이제 뭐 스가나 뭐 아베가 이제 퇴임했지만 강하게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국도 어쩔 수 없죠. 큰형님이 야 니네 잘 지내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반항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유일한 패권 국가를 자처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미국은 절대 GDP가 미국을 넘어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아요. 미국의 GDP의 절반 정도만 올라오면 그 나라를 찍어 누르려고 해요. 보시면 세계 GDP 순위를 볼게요. 세계 GDP 순위가 1위가 당연히 미국입니다. 거의 22조. 근데 중국이 15조 정도 많이 따라왔어요. 일본 5조죠. 일본이 3위죠. 근데 중국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중국이 건방지게 이런 말을 하죠. 시진핑 2035년까지 GDP 2배 커진다. 미국 추월 자신감. 이런 꼴을 미국이 절대 원하지 않아요. 너 가만 안 두겠어. 그래서 아마 미국이 중국을 짓밟을 거예요. 자, 보시면 역대 항상 자, 미국과 소련 냉전시대 아시죠? 미국은 지금 현재 러시아죠. 소련을 냉전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뭐 나토도 아시고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셨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과 소련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소련을 붕괴시켰죠. 어떻게 보면 붕괴시킨 원인은 뭐 제가 판단하기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GDP가 거의 미국을 추월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이유로 일본도 미국과 무역 전쟁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일본 미국 무역 전쟁을 이게 정리한 건데요.
95년부터 72년까지 섬유전쟁, 뭐 TV전쟁, 철강전쟁, 자동차, 환율, 통신, 반도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당연히 이겼죠. 그래서 일본은 완전히 꼬리를 내린 상태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본 가보면 저는 느낌이 일본이 미국의 속국인 것 같아요. 핸드폰은 무조건 아이폰, 뭐 놀이동산도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다 미국풍이에요. 그리고 뭐 일본의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때 당시에 일본은 미국의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우리가 중간에서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중간에서 막아주겠다. 우리가 미국의 항공모함,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 역할을 하겠다고 일본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련은 망하게 만들고 일본은 완전히 꼬봉으로 만들고 중국은 반드시 짓밟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짓밟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누가 되던지 간에 제가 이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반드시 짓밟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언젠가 꼬리 내리게 되고 계속적으로 싸우게 되면 수혜는 어떤 기업이 받는다? 샘표와 샘표식품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대두 수혜주죠. 지금 이게 대두가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는데 거의 중국에서 많이 소비를 한대요. 그런데 미중 무역 갈등이 있으면 그 콩들, 대두 콩들을 중국에 이제 수출을 못하게 되겠죠. 중국도 안 사게 되고 그러면 그 콩을 싸게 우리나라에서 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관련주인 이런 그 샘표나 샘표식품이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 대두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전체 생산의 8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이 그걸 90%나 수입을 한대요. 그거를 중국이 이제 말하자면 수입을 못하면 말하자면 중국이 그걸 소비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콩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샘표식품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제가 샘표식품 18% 정도 상승했을 때 매도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떨어질 때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바이든이 한일 관계를 강하게 중재를 해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지금 너네 둘이 싸울 때가 아니야. 동생들아, 자식들아, 너네들 싸우면 안 돼. 우리는 같은 편이야. 라고 바이든은 강하게 일본을 압박하고 한국도 압박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가 개선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일 간의 그 말하자면 맥주도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일본과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게 좀 그런데, 일본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한일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막혀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이제 미국이 한일 관계를 좋게 만들려는 거는 한미일이 단합해서 중국을 다시 무너뜨려야 되니까, 중국 GDP가 미국을 넘어서면 안 되니까, 미국의 절반 수준이 돼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GDP 순위 보여드릴게요. GDP가 중국이 따라잡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시진핑이 이렇게 뭐 GDP 2배 커진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샘표식품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말에 갑자기 영상 만들었는데요. 20분이나 영상을 했습니다. 일단 주말 잘 보내시고요.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